레이건 대통령이 항상 점성술사한테 물어봤다 이런 거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이 점성술사를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갖고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Now is a tape of yesterday afternoon's shooting outside the Washington Hilton Hotel. 우리가 보기에는 뭐 레이건 그러고 살아났고 병원에서 농담도 했다며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대하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어서 낸시 여사가 어느 날 이렇게 지인이랑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알고 있던 어떤 점성술사가 사실은 말이야 그 여자가 이날 레이건 굉장히 위험한 날인데 하고 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시 여사가 놀래갖고 오마이갓 막 그러고서는 찾아간 거죠 그 여자를. 그래서 그 점성술사가 이름이 조한 퀴글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갖고 아 이날은 안 좋은 날이에요. 그럼 그날 뭐 스케줄 잡으면 안 되고 아 이 새로운 정치가 예를 들어 소련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어떨까 케미가 맞을까 궁합 최고야 짱이야 막 이러고 진짜로 뭐 조약에 사인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좋은데 요 날 요 시에 해요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해주면서 그리고 레이건 이제 퇴임한 다음에는 책 내고 베스트셀러 돼서 돈을 항상 벌고 네. 말 나온 김에 그 유난히 좀 미신을 좋아했던 뭐 정치인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들 많죠. 네. 뭐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말발굽을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보호해 악기로부터 보호해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그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험 있고 품위 있고 이런 사람인데 13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숫자. 아 숫자. 네, 근데 뭐 숫자 13을 싫어하는 거는 뭐 서양인들 중에 많은데 좀 심하게 많이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어디를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13일에는 절대로 안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13일에 꼭 출발을 해야 되는 일정이다 그러면은 12일 밤 11시에 떠난. 네, 그 정도로 믿었는데 재밌는 거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날이 1945년 4월 12일이에요. 12일 날 떠나셨구나. 아, 지금 가는 날짜도 13 너무 싫어서. 그렇게 너무 싫으니까 12일 날 가신 거야. 내가 전날이 오기 전에 14일 날 가시면 14일 날 가셨어도 이틀 더 사시고. 네. 근데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실 많아요. 엘리자베스 1세도 즉위할 때 점성술사한테 물어봐서 자기 즉위 날짜를 잡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교황들도 그랬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꽤 많은 교황들이 자기가 즉위 날짜를 잡을 때 점성술사랑 해서 날을 받아서 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도 성경에도 점성술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저기 어디 태어나셨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러 가는데 어떻게 보러 가냐면 하늘에 별 보고 가잖아요. 그럼 별을 통해서 신이 뜻을 거기다 어떤 읽을 만한 사인을 줘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점성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성경과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과학사에 너무 위대한 케플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점을 쳐서 별점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 같은 것을 수록한 달력 팔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케플러가 케플러 스승이 이제 티코 브라헤잖아요. 티코 브라헤도 역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서 그게 맞아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동설이 상식이다라는 것을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 점성술과 천문학을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가 붙어있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틀리고 계속 틀리더라도 뭐 하나가 딱 맞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거를 후견지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일어나고 보니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예언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조건 예언을 많이 하면
맞는 예언들이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요. 던지다 보면 하나 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던 이야기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해석해보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 많은 수의 예언들을 던지다 보면 누군가가 기억하게 되고 회자되는 예언들이 있어서 그것이 역사에 기록된 게 아닐까. 모든 게 기록될 수 없으니까. 정말 한 20년 전에 방송국이 KBS, MBC, SBS 세 개밖에 없었을 때 예능과 관련된 그 PD랑 뭐 이쪽에서 뭐 어디 점쟁이가 유명하다, 용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 프로그램 잘 될까요? 뭐부터 해가지고 근데 방송국에 소문이 퍼지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번에 개편할 때 뭐 어떤 프로그램이 이 MBC에서 생기고 또 어떤 프로그램 KBS에서 생기고 이걸 혼자 다 알고 있어요. 편성국장, 3사 편성국장.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뭘 얘기해주고 좀 있으면 저쪽에서 뭐가 생길 거 그러면 나중에 보면 진짜 생기거든. 막 미친 거야. 그 점쟁이를 어떻게 알았지? 이쪽에는 또 저쪽 정보 흘리고 그래가지고 한때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방송국 그 제작 관련 뭐 부장, 국장들이 다 거길 갔던 거죠. 네, 사실 한국 사회가 현대 더러운 길을 보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늘 불안하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압박이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유난히 뭐 미신이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뭐 그런 뭐 우리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 믿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그래서 주제가 미신 해갖고 봤더니 독일에서 1918년에서 1940년 사이에 그렇게 미신이나 점성술이나 뭐 이런 거에 별자리에 관련된 얘기가 언론이나 뭐 신문 매체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왔대요. 사회가 소설도 불안하니까. 나오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게 바득바득 살아왔다. 근데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의외로 사회 지도층이나 뭐 회사의 회장님, 높은 분들 중에서도 미신을 믿는 경우가 꽤 많이 맞는 것도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무슨 뭐 만두 빚어서 많은 장사를 한다, 파는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잘 만들수록 잘 팔린다. 이 인과관계가 명확해가지고 내가 잘 빚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 회장님, 내 회사 밑에 직원이 한 2만 명 있고 진출했는 사업 20가지가 있다. 그중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뭐가 큰 사고가 부딪혀가지고 우리 회사 갑자기 어려워질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자꾸 혹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나라에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이거 뭐 어디까지 자기가 잘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영화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알기 어렵거든요. 아까 파미어 우리 이동림 평론가님께서도 약간은 좀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건 흥행하고 천만 영화가 되거든요. 이거 진짜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뭐 희한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야 그 영화를 보면 안 된다더라 라고 해서 영화가 막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고사라도 지내볼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고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안도감? 안도감? 뭔가 고사를 지냄으로써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러니까 그걸 지낸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안 지내면은 뭔가 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미신에 좀 미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거에 유난히 잘 빠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이게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2019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미신을 잘 믿는가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물 안에 숨은 연관성을 잘 찾는 사람들 중에서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종류의 큐를 어딘가 숨겨놓고
내가 알아차렸는데 이 방송이 잘 되려면 뭐 이런 걸 해야 돼라는 형태로 어떤 숨은 연관성을 잘 찾는 사람들이 한번 미신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하거나 뭘 읽으면 이걸 더 많이 신봉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A가 한 것이 B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뭐 원인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한 두어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사실상 연관성은 없는데 거기서 둘이 뭔가가 있어 하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신에 잘 빠진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미신이라는 그게 것이 그런 거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진화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미신을 믿는 경향이 인간을 생존시켰다 이런 과학적인 견해가 있는데 마이클 셔머라는 작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엔진이란 말을 했거든요. 서로 관계가 없는 인과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요인들 사이에서 패턴을 인간은 발견한다는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음 엔진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다는 거고요. 원시 시대에 이제 조류를 볼 때 언제 밀물 썰물이 오는지 이 음식을 이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죽는지 이런 걸 알려면 패턴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파리가 어떻게 나면 먹을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믿음 엔진이라는 걸 갖고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미신일지라도 믿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고 진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미신이 많은가 할 때 미국에서 미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리스트가 보면 미국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 1위가 어부예요. 뭐 죽거나 뭐 다치거나. 그렇죠. 어부들은 이제 굉장히 미신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컵을 걸어 놓을 때 이 컵이 이 안쪽이 보이지 않게 걸어 놔야 된다든지 금요일 날 뭐 출항하면 안 돼요. 또 항해 중에는 휘바람 불면 안 돼요.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생각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 가장 위험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미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효능이 있으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인간이 원래 굉장히 불안한 존재잖아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하나가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이 나에게 맞는 타이밍일까 아닐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지키면은 그래도 모든 것을 정말로 완벽하게 다 하고 자연도 나를 도와준다. 미신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